아시안 최초로 뉴욕시의회 재정위원장에 임명된 린다 이 뉴욕시 의원은 뉴요커들의 재정적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임대료 안정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이라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시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에 새로운 위원들을 임명했습니다. 이번 주말 뉴욕시에 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전역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끄는 도시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아시안 최초로 뉴욕시의회 재정위원장에 임명된 린다 이 뉴욕시 의원은 뉴요커들의 재정적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줄리 매닌 뉴욕시의장은 18일 크로스 아일랜드와 YMCA에서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이 초청된 자리에서 린다 이 뉴욕시 의원을 시의회 재정위원장에 임명한 배경을 소개하고 이를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닌 의장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해 배려심이 깊고 시의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재정위원장으로서의 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She is the first Asian in the City Council to serve as finance chair in this very, very key and powerful purge. And I know that she is going to honor the commitment that she has made to this incredible community to carry not only the legacy of the work that all of you do, but now she has a perch looking across the city to make sure that our finance team is doing the key and important work, supporting our not-for-profit sectors, making sure that essential services are not cut. So to be clear, as we negotiate this budget, we are not on board with cutting any kind of essential services or staff. 이번 임명으로 이 의원은 미국 최대 로컬 정부 예산을 맡게 돼 시의회의 주요 예산 심의와 수정, 재정정책 총괄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시은행위원회와 독립예산국, 감사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감독권도 갖습니다. 이 의원은 보육비 상승과 주택위기, 의료비 부담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뉴욕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s definitely a big deal because we are able to have a seat at the table and directly help impact the city's budget and really negotiate it in a way where maybe perhaps previously not as many immigrant communities with lived experience would be at the table. So as a Korean American, I'm very proud of the fact that I'm able to represent the community, represent the AAPI community, and hopefully put many of our needs forward in this city's budget. I mean, obviously there's a lot that's going on with the mayor coming out with his preliminary budget yesterday, and so we're trying to still go through all those numbers and see how we can continue to help support our immigrant communities. 이날 행사에서 매닌 의장과 린다 이 재정위원장은 전날 맘다니 뉴욕시장이 발표한 재산세 인상안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지를 재천명했습니다. We cannot be raising property taxes on the back of small property owners, on the backs of renters, on the back of small businesses. That will worsen the affordability crisis, so that is clearly off the table for us. We'll be going through every single agency budget and really looking at where we can save money, but with no cuts to services, because it's very important that we keep services as they are. 한편 린다 이 의원은 재정위원장으로서 예산이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임대료 안정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이라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시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에 새로운 위원들을 임명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17일 할렘에서 열린 어포더블 하우싱 착공식에서 렌트 안정 아파트를 관리하는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의 6명의 위원을 새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18일 성명을 통해 새로 구성된 위원회가 복잡한 주거 환경과 200만 명에 달하는 임대료 규제 세입자들이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더 공정하고 저렴한 뉴욕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위원들은 대부분 맘다니 시장의 이념적 성향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 위원장엔 뉴욕 커뮤니티 트러스트의 프로그램 디렉터인 찬텔라 미첼이 선임됐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동결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입니다. 도시 내 많은 세입자가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집주인들과 기업단체들은 임대료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수입이 가파른 인플레이션과 비용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뉴욕 주택회의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받는 수만 가구의 저렴한 주택들이 이미 임대료보다 훨씬 빠르게 치솟는 비용 문제로 경영난에 처해 있으며 집주인들의 채무 조정을 돕는 데 10억 달러가 지출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말 뉴욕시에 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 당국에 따르면 저기압이 이번 주말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 뉴욕시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현재 일요일 밤에 뉴욕시에 눈이 내릴 확률을 50%로 예보하고 있으며 폭풍이 해안에 더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한 적은 양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폭스5 뉴욕의 기상학자 리브 존스는 눈이 내리게 된다면 수인치 내외일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예보관들은 20일 발표될 기상 모델을 통해 이번 주말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끄는 도시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에 맞서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지난 18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2주 사이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보스턴, 시애틀의 시장들은 아이스 요원들의 활동 범위와 장소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했습니다. 이들 정책은 아이스 요원들이 시 소유지나 공원 접근을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 지역 경찰의 연방 요원들의 활동을 감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최근 시 소유 부지를 시 소속이 아닌 법 집행기관이 집결지, 처리 장소 또는 작전 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공원이 뉴욕시 전체 면적의 14%를 차지하는 만큼 이 조치는 연방 요원들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도 지난 17일 이민 관련 체포와 관련해 지방경찰이 연방 당국과 공식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메릴랜드주 내 9개 보안관 사무소는 아이스와 맺은 협정을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는 지역 검사 10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가 아이스 요원들이 불법 이민자 구금 임무 수행 중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지방법에 따라 기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이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 올림픽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가 짝을 이룬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은 19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4분 4초 014의 기록으로 이탈리아와 캐나다를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초반 캐나다와 네덜란드에게 선두를 내줬지만 한 바퀴 반을 남긴 시점에서 선두를 탈환해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는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의 최가운에 이은 우리나라 선수단의 이번 올림픽 두 번째 금메달로 이번 메달로 한국은 총 7개의 메달을 확보해 종합 15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앞선 두 차례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던 최민정은 이번 금메달로 통산 6번째 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4일 연방의회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후 9시 연방상 하원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의회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설은 2시간 가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황금 시간대에 미 전역에 생중계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국정기조와 정책 성과를 부각하는 무대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정연설은 미네소타에서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이민정책 개혁안을 둘러싼 양당 갈등이 이어지며 국토안보부 셧다운이 지속되는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여야가 이민정책 개혁 타협안을 마련해 국토안보부 예산을 처리하고 셧다운을 종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연설 보이콧 등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고물가 상황 등을 부각하며 중간선거를 겨냥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의회 전문 매체 더일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정연설에 아예 참석하지 않거나 연설 도중 퇴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당수 의원은 연설을 보이콧하고 의사당 근처 내셔널몰에서 열리는 국민의 국정연설 집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이 집회는 좌파 운동단체 무브온과 진보 성향 미디어 기업인 메이다스터치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료 정책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된 이민자들과 대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중동에 집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명령만 떨어지면 이르면 이번 주말이라도 즉각적인 타격이 가능한 상태로 중동 정세가 시계 제로의 확전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미군은 최근 며칠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F-22 등 주력 전투기 편대를 중동 지역으로 급파했습니다. 여기에 공중급유기와 조기 경보기, 지휘 통제기 등 지원 전력까지 대거 이동하며 사실상의 전시 대형을 갖췄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미군이 중동에 집결시킨 공군력은 2003년 이라크 자유작전 이후 가장 큰 규모라며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몇 주간 지속될 수 있는 대규모 공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란과 이스라엘 간 12일 전쟁 당시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정밀 타격했던 단발성 작전인 미드나잇 해머와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전력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기지,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 지휘부 등 광범위한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외교와 전쟁 사이에서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최소 7번째로 해외 국가에 대한 공격이자 이란을 상대로는 2번째 공격을 검토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형 눈사태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한 가운데 아이폰의 긴급 SOS 기능으로 6명이 구조됐습니다. 지난 16일 늦은 밤 캘리포니아주 타호 호수 인근 시에라 네바다 지역에서 대형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스키 명소로 꼽힙니다. 이번 눈사태는 여행객 11명과 가이드 4명으로 이뤄진 스키어 일행을 덮쳤습니다. 3일간의 스키 여행을 떠났던 이들은 일정 마지막 날 눈사태를 맞닥뜨렸습니다. 결국 최소 8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중 가이드 1명을 포함한 6명이 생존했습니다. 이들은 아이폰의 긴급 SOS 기능을 이용해 6시간 만에 구조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와이파이나 통신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위성을 이용해 구조대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조대는 위치와 비상 연락망, 휴대전화 배터리 잔량 등의 정보를 확인해 구조에 나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당국 관계자는 직원 중 1명이 4시간 동안 가이드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구조활동을 총괄하는 팀의 정보를 전했고 구조 방식을 조율했다고 말했습니다. 긴급 SOS 기능은 아이폰 14부터 아이폰 17까지 모든 모델에 들어 있습니다. 아이폰 개통 후 2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할 땐 위성이 아이폰의 신호를 잡을 수 있도록 주변이 가로막히지 않은 야외에 있어야 합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와이파이나 통신 연결이 되지 않을 때 위성을 이용해 가족이나 친구에게 문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중독 유해성을 다투는 재판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증언대에 올라 인스타그램이 10대 사용자들에게 중독성을 유발하도록 설계됐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지난 18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려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재판은 케일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20살 여성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중독돼 우울증, 신체 이형 장애를 얻었다며 메타, 구글 등 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케일리는 9살부터 인스타그램에서 끝없이 화면을 넘기는 무한 스크롤에 빠져들었고 성형 효과를 내주는 뷰티 필터를 이용한 사진을 올리며 좋아요를 얻는 데 중독됐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날도 있었습니다. 원고 쪽 변호사인 마크 레니어는 저커버그 CEO가 지난 2018년 내부 발표에서 청소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려면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저커버그 CEO는 이에 내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며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용자가 13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계정이 삭제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자신이 SNS 가입자의 앱 이용 시간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2014에서 2015년 이메일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앱 이용 시간 관련 목표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접근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했습니다. 성착취범이자 억만장자 금융사업가 제프리 앱스틴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 앤드루 전 왕자가 공무상 부정행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BBC에 따르면 영국 템스밸리 경찰은 19일 노폭주 샌드링엄 영진의 앤드루 전 왕자 거처인 우드팜을 급습해 그의 신변을 확보했습니다. 영국 왕실의 핵심 구성원이 형사사건에 휘말려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현대 왕실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초유의 사태입니다. 앤드루 전 왕자의 이번 체포는 그가 단순한 개인적인 비리를 넘어 국가기밀을 유출했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며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앤드루 전 왕자는 2019년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앱스틴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그를 위해 이런 버지니아 주프레가 미성년일 때부터 여러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왕자 칭호와 모든 훈장을 박탈당했으나 최근 공개된 이른바 앱스틴 문건을 통해 그가 2011년 정부 기밀 정보를 앱스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군주제 반대 단체로부터 공무상 부정행위 의혹이 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그간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으며 템스밸리 경찰은 앤드루 전 왕자 체포로 정식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날 노퍼그에도 버크셔에 있는 한 장소를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찰스 3세 국왕 즉위 후 영국 왕실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앤드루 전 왕자는 그간 성범죄 의혹에 대해 민사상 합의로 법적 처벌을 피했으나 공무상 부정행위에 직접 연루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가 상승과 비만 치료용 식욕억제 약물 보급 등을 계기로 미국 음식점들이 음식 1인분 제공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 1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곳곳에 매장 200곳을 둔 아시아식 퓨전 체인 PF창은 작년에 메인 코스 음식의 기존 사이즈보다 양이 적은 미디엄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치킨 중심 패스트푸드 브랜드 KFC는 미국 내 4,000개 매장에서 양 사이즈의 조정을 가하고 바삭함 정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연 브랜즈 크리스 터너 최고 경영자는 이번 달에 애널리스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해산물 전문 체인 앵그리 크랩 작년에 일부 메뉴의 양을 줄인 점심 메뉴를 내놓고 가격을 낮췄습니다. 뉴욕의 고급 이탈리아 식당 투치는 작년에 비만 치료제를 투약하는 고객들을 겨냥해 오젬픽 메뉴를 내놨습니다. 미트볼 3개를 제공하는 일반 메뉴의 오젬픽 메뉴 버전은 3분의 1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의 미트볼 1개만 제공하는 식입니다. 시장조사업체 블랙박스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외식업계는 최근 5개월 연속으로 고객 수와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생활비 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입니다. 음식점들의 입장에서도 소고기 값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는 등 식재료, 에너지, 노동력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식욕을 억제하는 위고비, 마운자로, 오젬픽, 제파운드 등 GLP-1 유사체 약물을 투약하면서 식사 시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 오브 오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3천 건 감소해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세청은 2월 6일 현재 지급된 평균 환급액은 2,290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 평균 환급액 2,065달러보다 10.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할렘에 위치한 데모크러시 프랩 차터고등학교에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한 김치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NBC 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200곳 이상의 혈장 채취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약 20만여 명이 혈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장 보상액은 1회에 $30에서 $70 사이입니다.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이 38%인 것으로 나타나 1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높은 관세를 이유로 미국 내 공장을 지을 움직임을 보여 앞으로 중국 자동차들이 5년에서 10년 사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미국 전기차 판매 대수가 세액 공제 종료 등의 여파로 최근 10년 내 처음으로 감소해 전체 판매 차량의 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2년 동안 매주 똑같은 번호인 6, 8, 16, 20, 26, 45 조합으로 클래식 복권을 구입했던 남성이 마침내 350만 달러의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최저 기온은 3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4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3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2월 28일) 토요일 낮 12시 2026년 코리안 설날 퍼레이드가 블러싱 한복판에서 펼쳐집니다. 12시 30분 156가 H마트 앞에서 모여 바오로 정화상 천주교회까지 이어지는 신명나는 퍼레이드. 행진이 끝난 이후엔 따뜻한 도시락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국의 멋으로 오감이 즐거워지는 축제 2월 28일 토요일 12시 꼭 참여하세요. 뉴욕시 행정서비스국이 2월 20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공무원 채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플러싱 국립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월 19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